네, 72강 2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네, 하고 지금 72강 1부 방송에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순위 가등기와 본등기 안으로 인해서 이제 낙찰자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71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서울 어딥니까? 중앙지방법원 해가지고,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6년 만에 본등기를 팍 해버렸다고. 그럼 낙찰자는 소유권 빽빽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런 어떤 우리 경험을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이제 72강 그 2부 방송에서는요, 자료를 펼쳐놓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가등기 설정 후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니까요. 이것도 보면 간단해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된다니까. 이게 뭐냐면요. 가등기 설정 후 하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어. 등기부등본상 A는 소유자가 A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B라는 사람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럼 이 A 가등기는 어쨌든 형식적이나마 선순위 가등기죠. 그죠? 선순위 가등기는 제가 조금 전에 71강에서 72강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선순위 가등기들아 그러면 이놈의 가등기가 담보인지 보존인지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선순위 가등기잖아요. 그죠? 이리하였을 경우에 가등기는요, 어쨌든 가등기는요, 본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본등기 청구권이.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가등기를 하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갔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소위 이제 이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본등기 청구권은 우리 일부 방송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뭐냐면요, 여기 있듯이 순위번호가 예를 들어 2번이다. 그럼 여기 순위번호 난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등기를 했는데, 매매 예약이잖아요. 그죠? 매매 예약인데, 여기 보니까 나중에 가등기에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등기권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등기가 이제 매매 예약인데, 매매 예약에 완결해가지고 소유권 A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요, 이 소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이게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한마디로 본등기 했다는 거죠. 본등기 청구권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고, 이게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는 뭐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해요. 안 하고 일반 매매의 형태, 매매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랬듯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놈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가등기권자가 자기 소유권을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안 건드리고 순수하게 매매로서 소유권을 가져온 것인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행사를 했다. 이건 뭐다? 등기부등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위번호란이 같아요. 가등기 아닌 매매 예약, 그 밑에 보니까 매매 예약 완결 이렇게 됐단 말이죠. 순위번호가 같으면요, 본등기 한 거예요. 근데 본등기는요,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가등기 했다 본등기 딱 한 번 쓴다는 거죠. 두 번, 다시 세 번 이렇게 못 써요. 쓸 수가 없지.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요 사람 같은 경우 매매의 형식이다? 그러면 매매의 형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본등기를 안 했어. 본등기를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요렇게 보면 이제 등기부등본을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2번 하니까 가등기 A, 순위번호 3번입니다. 3번 해가지고 소유자 A. 그럼 이게 순위번호란이 이게 2번, 3번이 틀리죠, 그죠? 순위번호란이 틀리면 이게 매매의 형식으로 이 가등기권자 A가 자기가 소유권 가져온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가등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딱 한 번 본등기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기해 가지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선순위 가등기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매매의 형식, 요거 나왔죠. 매매, 그죠? 매매. 예. 가등기는 해놓고 나서 집주인하고 다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가져온 거예요. 매매 형식으로 가져왔네. 그러면요, 이 가등기는 본등기 청구는 한 번 딱 써먹을 수 있다는 말씀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등기에는 본등기 청구를 안 써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A가 말이지, 나 본등기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봅니다, 이거네. 그죠?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영상물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보니까 또 나와 있네. 첫 번, 이게 먼저. 가등기권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의 행사, 그죠? 또 이 가등기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하고 매매로 소유권 가져온 경우 어떤 등기부등본상 큰 차이점은 뭐냐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이게 뭐다, 순위 번호가 동일합니다. 같아요. 근데 매매로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가져왔어. 이때는 뭐다, 순위 번호가 반드시 틀려요. 순위 번호가 동일하다, 순위 번호가 틀리다, 상이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밑에 1번 보시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게, 이거 또 밑에 다 적어놨네요. 그죠? 순위 번호란이 같대요. 이게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위 번호란이 같아요. 같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등기부등본도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했다니까 순위 번호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위 번호 보니까 본사항 같은 경우는 순위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게 등기부등본상 맨 좌측에 있는 게 순위 번호란이거든요. 이게 4번이잖아요, 4번. 이게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야. 그럼 2006년도 6월 7일이 매매 예약 체결일자입니다. 체결일자. 그러면 2015년도 10월 19일이 뭡니까? 매매 예약 완결일자잖아요. 그죠? 예.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순위 번호란이 같기 때문에 이 가등기에 터잡아가지고 자기가 본등기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건 본등기입니다. 본등기. 이게 이때는 뭐다, 순위 번호란이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순위 번호란이 같구나. 그럼 이 양반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였구나. 그럼 이번엔 말이죠.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단 말이죠. 그죠? 이 본등기 청구권 행사가 아니고 매매다, 매매. 일단 순위 번호란이 뭐다, 이게 다르다고 그죠? 다르다가 맞습니까? 틀리다가 맞습니까? 틀리다 맞겠죠. 다르다, 틀리다. 근데 5번 보니까 순위 번호란이 소유권 이전은 가등기는 5번입니다. 매매 예약, 이것도 매매 예약 체결일자입니다. 체결. 이 가등기권자 윤모 씨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유자가 윤모 씨는, 이번에 그냥 매매야, 매매. 이때는 뭐다? 우리는 여기 봐가지고 뭐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를 행사했냐 안 했냐, 이게 고민할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 딱 보니까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보니까 순위 번호란이 같아. 그럼 얘는 본등기 써먹어가지고 두 번 다시 본등기 못해. 근데, 나머지 하나는 보니까 가등기 했는데 매매, 순위 번호가 틀려버리네. 그럼 이 사람 뭐다?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일반 매매 형식으로 가져온 거란 말이죠. 이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헷갈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물건들이 요즘 경매시장에 자주 솔창이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뭐다? 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 권리를 행사를 안 했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갑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뭐가 이렇게 엄청 중요하냐, 이게지. 보니까, 자, 엄청 실이 중요하답니다.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A가 가등기를 했어요. 그죠? A가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매매다, 매매. 그럼 요때는 이제 순위 번호가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등기는 4번이다, 뭐 순위 번호, 소유권은 뭐다, 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경우는 추후잖아요. 그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왜냐? 가등기는요, 본등기 할 권리를 있는데 딱
한번 쏘는데 이 사람은 이거 가등기, 아니, 본등기를 권리를 행사 안 했잖아. 안 하고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가져왔기 때문에 A는 어쨌든 봐가지고 지금, 나 가등기인데 나 본등기 권리 행사 안 했거든? 나중에 말이지. 나 본등기 권리 행사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A 가등기와 A 소유권 이전 요 사이입니다. 이 사이, 이게 중요해요. 처분 제한 등기의 유무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 하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가압류, 압류나, 또는 뭐, 이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분 제한의 등기가 유와 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른 권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보십시오. 이거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로서 가압류, 압류가 해당된다. 또 처분 제한 등기가 없으면은, 자, 여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없으면은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없으면 없어요. 처분 등기가, 자, 처분 제한 등기가 없으면 없고, 만약에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 있고, 간단하죠, 그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야. 예. 또 이게 뭐냐, 이게 또 다시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되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슬퍼요. 정말로 슬퍼요, 정말로.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지 뭐. 근데 또 이해 못하시면 이 영상을 밑에다가 질문 걸 다시 해요. 그럼 제가 때려는 봐서 필요하다면 또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처분 제한을 등기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이때 가등기했어요. A가 뭐니까 매매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본등기로서 자기 소유권 가져온 게 아니야. 본등기는 가만히 놔두고 자기가 매매의 형식으로 가져온 거란 말이죠. 이때 순위번호란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위번호란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이미 가등기 본등기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제 가등기권자 앞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관계없는데, 순위번호란이 틀려. 요때는 봐가지고 어떤 걸 기준하니까 이게. 여기 이 A 가등기와 A 가등기죠, 그죠? A 소유권 이거잖아요. 요 사이에.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뭐가 처분 제한 등기가 있냐 없냐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요 사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딱 하니 있으면 본등기 할 수 있다, 그죠? 말씀드리. 이렇게 기억하시죠. 일단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 있다 이게. 없으면 없다.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잠깐만, 이걸 제가 페이지를 달리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법안 경매하니까 대충 해가지고 수박 거달기시고 대충 해서 이게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요. 이게 앞으로는 더 돈 벌기 힘들다니까. 자, 이거 보니까 여기 A라는 사람이 가등기라 했고, A가 본등기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가져왔다. 이때는 뭐다, 이게? 순위 번호가 틀리다. 그죠? 예를 들어 가등기는 4번이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소유권 이전 받은 매매 이건 뭐다 5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사이에 만약에 이런 아무런 뭐 처분 제한 등기가 없어요. 처분 제한 등기가 없다더라면은, 야, 이게 이렇게 처분 제한하니까 이게 가압류 또 압류 이렇게 우리 보자 이거죠. 처분 제한 등기가 없으면 본등기 청구권이 행사하지 못한다. 요건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요걸 지금 제가 처분 제한 등기가 있을 적에 했죠. 그러면요, 반대로 요 가등기하고 매매 요 사이에 말이지, 처분을 제한하는 제한 등기 하니까 가압류라든지 압류가 만약에 있으면은 본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럼 본등기 청구권이 있다면 뭐 본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더 지우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요 사이에 A가 가등기 했는데 A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번엔 이제 요 사이에 예를 들어 가압류라든지 압류가 딱 하니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게 소위 처분 제한 등기거든요. 처분 제한 등기란 말이죠.
이게 처분 제한 등기는 뭐냐? 그러니까 소유권을 처분하는데 제한되는 그런 등기잖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가압류나 압류 등기된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아먹는다 그러면요. 매수자 입장에서, 저 가압류 이거 빨리 해결해. 그러니까 처분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가압류, 압류 빨리 죽여버리란 말이야. 안 죽이면 나 안 한다, 이게. 이게 처분 제한이기 때문에. 이거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렇듯이 처분 제한 등기 있다, 이게. 있으면 어떻게? 이 A 가등기는 나중에 뿅 해가지고 지가 이 본등기 할 수 있다는 거, 본등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왜 본등기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이게 본등기, 만약에 반대 해석입니다. 만약에 A한테 나중에 본등기권을 인정을 안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본등기권을 인정을 안 하게 된다면요, 본등기권을 인정 안 하게 된다면,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 요런 권리가, 부인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요, 보세요. 가등기는 일종의 한 보전하는 행위인데,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어떤 권리가 설정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가등권자가 나중에 본등기 해버리면요,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가등기한 날로 이렇게 소급하죠. 그죠? 소급해버리면요, 가등기 이후에 예를 들어 뭐 가압류했다 이런 권리는 전부 다 이 가등기권자한테 대항을 못해요. 나가서 우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 설정됐어요. 그 뒤에 보니까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정액을 했어. 예를 들어 뭐 한 1억 정액을 했다 시작해요. 근데 이게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뿅 해버렸어. 본등기. 그럼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되지? 가등기한 날에 뿅 이렇게 소급해버려요. 그러면 이때마다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정액을 해준 시점이 가등기한 시점 D잖아요. 그죠? D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요, 가등기권자에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가등기가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이제 이 가등기권자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근데 본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가등기권자입니다. 나중에 본등기 했다, 이거죠. 본등기에서 내 이 부동산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갈 적에, 나 보증금 1억 정액했단 말이지. 예를 들어, 이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액이 처음에 한 5억 정도 되었는데, 보증금 1억을 정액을 하다 보니까 전체 6억이란 말이죠.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6억 돌리도. 이래야 했을 적에 이 가등기권자 입장에서, 그래, 네가 나보다도 뒤에 가등기 뒤에 정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증금이 6억이니까 6억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가등기권자 바보라니까. 그럼 가등기권자는 어떤 식으로 임차인한테 내치느냐니까.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소유자니까 주택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주택 양수인이고, 주택 양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하거든요. 임대인은 누구다? 주택 양도인이에요. 전 소유자. 그러면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 뭐죠? 그 지위에는 그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까지 다 양수인, 주택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다 끌어안아 버린다고. 자, 그거 좋아. 그럼 너는 임차인의 지위를 내가 부인은 안 할게. 그런데 있잖아. 너 보증금 정액은 언제 했지? 가등기 이후에 했지.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나한테 뭐라 이야기하면 안 되지. 만약에 이 1억 원이라는 금액까지도 이 가등기권자한테 부담을 치우게 된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등기 이게 아무리 가등기 해봐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등기 했어, 했구나. 그럼 그 뒤에 막 저당권 설정을 막 가압류 설정하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인정이 돼버린다. 가등기는 이거 아무리 의미가 없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 포인트는 뭐냐니까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안 했어. 그러면 순위번호란이 틀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본등기 청구권 행사 안 했다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청구권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다. 두 번도 안 되면 두 번 써먹을 수도 없지.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아직 이 A는 뭐다? 본등기 청구권 행사 안 했어요. 안 써먹었잖아요. 그죠? 안 써먹었는데 봐가지고 요 중간에 뭐가 있네? 요거 제가 딱 말씀드리면 머리에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 요렇게 해서 뭐 만들면 되겠다. 이게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가 소위 안 그렇습니까? 누가도 사기치더라도 내가 뭘 알아야 돼. 머리 좋은 사람 사기칩니다. 멍청한 똥멍청이들은 사기를 못 쳐요. 머리속에 등기 있어 사기치지. 맞잖아요. 그죠? 요런 경우 딱 좋아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본등기를 나중에 함으로 인해서 일단 뭐다? 이 사람은
요 가압류는 뭐다? 이 가등기권자한테 대항을 못하는 걸, 만약에 못한 본등기 인정 안 된다 보니 가압류는 가압류 권리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인정돼 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게 본등기에서 뿅 올라갔어. 본등기 순위 뭐다? 가등기 한 날 소급한대요. 이게 뭐 부동산 등기법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봐가지고, 알았어요.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는 너 죽어. 이렇게 된다. 죽어라. 그 대신 뭐다? 나의 권리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제 말씀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몇 번 보십시오. 몇 번 보시고, 이게 보니까 등기 예규에 나와 있어요. 등기 예규인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이거 좀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오늘 가등기 다 끝마칠 테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등기 예규 1408호인데요. 이것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건 등기 예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직접 다운받으셔가지고 컴퓨터에다 탁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여기 나와 있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안 했어. 안 했으면 이렇게 본등기 청구권은 한 번은 딱 유효하다는 것이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다른 원인이라니까 이게 매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할 수 없어요. 봐가지고. 일단 네 앞으로 소유권 가져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했는데 이 사람 순위번호는 틀린데 어쨌든 네가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가져갔잖아. 네 거잖아. 그러면 본등기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단서장 나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해요. 다만 가등기 후에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니까 이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이게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구나. 요 중간에 처분 제한에 이렇게 가압류,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처분 제한의 등기가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결국 결론은 뭐다? 이렇게 순위 번호 란이 틀린데, 그런데 요 순위 번호 란이 틀린데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깨끗해. 가압류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러면요, 비록 이 선순위 가등기는 자기가 본등기권을 행사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이 사람은 본등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머야 이렇듯이 중간에 처분하는 그런 처분 제한을 하는 등기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 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실제 경매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관련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건 이제 대법원 사건 번호를 하나 적어 놓으시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게 가등기권자는 뭐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뭐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요 대법원 요 사건 번호를 메모하셨다가 개별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번 판결문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죠?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가르쳐 주고 보시죠. 이야기 안 해준다니까요. 봐가지고. 이것도 관련된 판례 있잖아요. 95다 29,888. 이 사건도 뭐 나중에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처분제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 인천 사건이에요. 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제 우리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론 강의가 좀 지겨웠잖아요. 재미없었잖아요. 저거 보니까, 가등기권자 김모 씨인데, 소유권 이전은 김모 씨인데, 어머니 인천 남구 여자분이네. 그죠? 017-2 본인이에요. 근데 매매 예약 체결이잖아요. 그죠? 매매. 뭐야?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왔네. 근데 보니까 순위 번호라니, 요건 7번이고 8번 틀려버리네. 와, 그럼 뭐다? 이 가등기와 이 소유권 이전 요 사이에 예. 이 사이는 뭐다? 결국은 2002년 7월 4일이잖아요. 요거. 예? 2002년 6월 19일이죠. 그죠? 2007년 죄송합니다. 야, 텀이 엄청 기네요. 2002년 7월 달에 가등기하고, 여기 보니까 소유권 이전 언제였습니까? 2007년 6월 달에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어떤 처분 제한 등기가 없어. 보니까 순위번호가 7번, 8번 하면 따닥 붙어 있잖아요. 이게 들어갈 어떤 뭐가 없겠지. 그죠? 없으면 봐가지고 이 사람은요, 비록
이 가등기는 본등기 청구권 행사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 행사할 거야 라고 그런 헛소리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아. 가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요 사이에 어떤 처분 제한 등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으면 내도 본등기 청구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없었어? 그러면 없는 거야. 뭐가? 본등기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야 가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요 사이에 처분 제한 등기 있었어. 그럼 나중에 이 가등권자가 나 본등기 할 거야. 그럼 그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서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분 제한 등기 이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 요 사건 번호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나 해놓으시죠. 이게 인천 사건이잖아요. 인천 2012 타경에 시간만 좀 내가 넉넉하면은 내가 다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상 제가 다 못 보여드립니다. 2012 타경에 47,151호 사건이고요. 그 다음 또 저기 이거 전체를 다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펼쳐서 자 보세요. 이건 같은 경우보다 처분 제한 등기가 있었다가 말소돼 버렸어. 이 어정보호 사건입니다. 2012 타경에 58,688호 사건이에요.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죠. 가등기권자 박모 씨입니다. 005-2번이에요. 소유자도 박모 씨인데 005-2잖아요. 그죠? 같은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5 가등기는 순위번호 여기 순위번호입니다. 이게 순위번호가 3번인데 소유권 이전 순위번호 7번이네. 이야 그러면 3번과 7번 요 사이에 4번과 5번이 떠 있으니 이 가압류가 이게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거든요. 그죠? 처분 제한 등기가 있었다가 아이고 청구금액도 한 5,2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있었다가 이 보니까 2009년 5월 19일 날 가압류였다가 2009년 같은 해 8월 31일 날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다는 것은 아마도 채무자가 채권자 이 사람 가압류권자한테 이 돈을 다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부 주고 뭐 말소를 시켰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말소를 시켰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좀 못된 생각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가등권자 박모 씨라면요. 예. 이 소유자, 이 부동산에, 아직 이때 본등기, 여기 자기 앞으로 소유권 가져오기 전이면은 그냥 다 가등권자예요. 그러면 요 가압류가 된 요 당시에 소유자가 있다가 가압류, 이게, 어이구 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가등권자 이 사람은 아싸! 해야 됩니다. 아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 이 당시 가등기 한 당시의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가압류 이거 절대로 갚지 말아라. 갚으면 안 된다. 갚으면 안 된다. 이거 뭡니까? 처분 제한 등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처분 제한 등기를 만들어 놓는다. 그럼 처분 제한 등기 있다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여기 앞에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넘어왔는데 요 중간에 뭡니까? 가압류가 딱 돌아서 이게 처분 제한 등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분 제한 등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물건이 나중에 경매가 넘어왔다. 손치더라도.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같은 경매가 넘어왔다. 진짜 이거죠. 그러면요. 이거 아싸! 이거 내가 낙찰 받아요. 낙찰 받으면요. 낙찰 받죠. 그죠? 나중에 요 가등권자가 처분 제한 등기가 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본등기 할 수 있다. 본등기 있다 버려. 그럼 본등기 한번 슉 가등기 한 날 수급하거든요. 그럼 낙찰자는 뭡니까? 가등기 이후에 자기 어떤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얘는 완전 꽝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또 진도 나가서 이야기하면 제가 또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번개 모임 오실 적에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면 번개 모임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거 질문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진 일부에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봐가지고 이게 나와있네. 가등기권자가 이건 그겁니다. 이게 지금 경매 사례인데요. 요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원래 이게 뭐 하려고 하면 저기 하루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보시고 막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정부치 방법은 요 사건 요거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 가등기권자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 가등기 갑이 있고요. 이 소유권 갑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 없으면 이 사람 가등기에 본등기 청구권 행사 못해요. 못한다. 그러면 그 뒤에 건전한권 설정되고 다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정이라는 사람 낙찰 받아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그 뒤에 이분이 그 이후에 해제로 이게 가등기가 이제 말소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전화상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등기가 소유권 넘어왔는데 이 가등기는 이게 죽이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신 분, 원래 가등기 말소 하려고 하면 가등기권자한테 가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상속권자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가등기 말소 서류 줘봐봐요. 이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해제로 말소됐다. 이게 그대로 놔둬도 돼. 그대로 놔둬도 돼. 이게 그대로 살려놔둬요. 왜냐면 이 가등기는 살려놔도 손치더라도 요 가등기에 대한 요 소유권 요 사이에 처분 제한 등기가 없잖아요. 없으면요, 이 사람은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못해요. 그럼 이거 완전히 껍데기라니까, 허당이라니까. 그거 놔둬버려, 봐가지고. 굳이 이거 가가지고, 근데 아이고, 나는 결벽증이 있어. 이런 앞에 가등기 있으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면 이 물건 낙찰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가등기권자, 이 사람 살아있다면 가가지고, 여봐, 가등기 말소 서류 줘봐! 했을 적에 가등기권자 이 사람 못 줘! 그럼 어떡합니까? 가등기 말소 소송 제기하면 되죠. 근데 이 놔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해제로 말소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등기부등본도 제가 여기 나와 있네. 네네. 등기부등본 제가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선을 쭉 꺼야 돼요. 제가 편집할 때 잘못됐습니다. 이게. 이거 순위번호 어쨌든 3번, 4번이잖아요. 근데 따닥 붙어 있잖아요. 이게 3번, 4번 연이어 붙어 있으면 이게 처분 제한 등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2년 6월 24일 날 등기했는데, 가등기 2002년 7월 30날 해가지고 이분 앞으로 자기가 가져왔잖아요. 2121 같은 통일인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아마 소유권에 또 이분이 경매로 낙찰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광모씨라는 분이. 예? 광모씨라는 분이 경매로 낙찰받았다. 이때 이거 말소 안 시켜도 된다니까. 그다 놔도 된다니까. 왜? 중요한 건 중간에 이 처분 제한 등기가 없었잖아요. 없으면은 이게 본등기 청구권 행사 안 된다니까.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등기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그 가등기 완전히 허당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놔둬버려요. 괜찮습니다. 아마 이런 유형의 물건들은 제법 솔직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봐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확정 판결로,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가등기 말소 서류 좀 봐봐! 못 줘!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소송하자! 하면 될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말하고 소송하면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봐가지고. 법률 전문가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이런 소송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 아들내미 변호사니까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사건 소개시켜주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뿌록하가 되니까, 안 되죠. 확정 판결로 이제, 이 사건이 종결돼서 가등기가, 또 이게 인천 사건입니다. 인천 해가지고, 인천 2012 타경, 사건번호 일일이 메모해 놓으십시오. 메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인천 2012에 21999. 여기 보니까 2002년 7월 달에 가등기를 했어요. 갑이. 2007년, 요거 아까 그 사례 같습니다. 이게 텀이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처분 제한 등기가 없어. 그죠? 그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을 어른한테 넘겨버렸어. 그래서 어른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이 처단권 설정하고 그 이후 병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병이 경매 신청하니까 요건 아마 보니까 이 정의라는 사람이 낙찰받기 전에 그 전에 아마 확정 판결로 갑 가등기 이건 아마 요거는 그렇네. 건전한 건 병이 이 양반이 보니까 이게 미심쩍은 거야. 이 가등기에서는 이게 경매 진행하는 데 어떤 좀 어려움 좀 있다 해가지고 한참 2012년 3월 달에 경매에 기입된 걔가 2013년 10월 달에 확정 판결을 말소시켜버려요. 이건 건전한 권자 말소시키니까 정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떤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말소 안 시켜도 된다. 이게 놔둬도 된다니까요. 봐가지고. 그죠? 물론 이게 가등기에 있을 적에는 이걸 내가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적에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 가등기는 이제 말소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이 사건 관련된 등기부등본은 보니까 저당권자가 말소시킨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꾸 반복합니다. 5번 순위번호 5번 6번이잖아요. 그죠? 순위번호 5번 6번 하니까 이건 뭐다. 이게 매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한 것이 아니구나. 요 가등기하고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죠? 윤모시 0505 그죠? 되어 있습니다. 매매 예약 매매입니다. 2008년 1월 22일인데 2008 같은 날짜에 이런 경우도 있네. 그죠? 2008년 1월 22일 날 가등기하고, 이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니고, 같은 날짜 28일은 같은 날짜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한 6일 후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가져왔고, 그 상태에서 5번 가등기 말소인데, 말소 사유가 보니까, 이게 저당권자입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가등기 말소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말소했대요. 이게 이 저당권자가 뭐 확정 판결을 말소시켰으니까, 이 양반들도 참 대단한 양반들이네. 그 이후에 보니까 소유권에서 김모 씨라는 분은 임의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냥 막 무난하게 낙찰받았지 않느냐.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가등기는 중간에 처분 제한 등기가 없어. 그 가등기 냅둬버려. 괜히 가가지고 말이죠. 가등기 말소 소리 보시면 하다못해 막걸리 값이라 주시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어도 된다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또 보니까 가등기 말소, 이번에 이게 가등기 말소 안 됐어요. 이거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해제로 말소된 경우도 있고, 확정 판결로 말소된 경우도 있고, 본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말소가 안 돼버렸어요. 말소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수원 사건이네요. 그죠? 수원에, 2009 타경에 34,596호 이렇게 나갑니다. 수원 사건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가등기 소유권이 됐잖아요. 그죠? 이 양반 또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했어요. 또 소유권 넘어왔어. 이 상태에서 병이 저당권 신청하고 패턴 똑같죠. 그죠? 병이 임의경매 신청하고 정의 소유권 낙찰 받아버렸어요. 낙찰 받고 나서 양반이 무한테 또 팔았어. 팔고 나서, 요거 제가 2020년 10월 6일 연날짜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으면 이 가등기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살아있는데 만약에 가등기 효력이 있다 그러면 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죠? 근데 왜 했냐? 그러니까 중간에 처분 제한 등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본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그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또 등기부등본 보면 이게 가등기 말소 안 됐어요. 이건 이거 아마 됐잖아요.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순위번호 2번, 3번 하니까 이 사람은 뭐다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했구나. 매매라는 다른 법률 행위로서 소유권을 가져갔구나. 그죠? 2003년 8월 29일 날인데 2004년 2월 25일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없잖아요. 이게 등기부등본 잘 보시라니까. 근데 2번, 3번 돼 있다면 이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중간 처분 등기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양반이 이 사람한테 이 매매를 통해서 팔았어요. 팔아버렸어. 팔아온 상태에 이게 또 경매가 넘어오니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이제 제모시라는 양반이 경매를 낙찰받은 상태에서 이 가등기는 그대로 살아있다니까. 있는 상태에서 또 소유권 넘어가 버렸다면. 김모씨가, 그죠? 거래금액 뭐 2억 8,500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중간 처분 제한 등기가 없다더라 그럼요. 근데 뭐, 내 등기부등본상,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가등기권자한테 한번 뭐 연락해 볼 수는 있겠죠. 해가지고, 저기 가등기 말소 수리 한번 줘보시오. 뭐 징징거리면서 막걸리값 어쩌고 하면 찾아나 끊어버려야. 얘네가 상대도 하지 말아요. 그죠? 그대로 있을 텐데. 이것도 가등기 말소 안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지금 제가 노트에 보면요. 이와 관련된 게 현재 그전에 낙찰된 거하고 진행 중인 물건에가 지금 현재 노트상에 사건 번호 적어놓은 게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똑같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겨워 하시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일단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이게 동부 사건입니다. 2011 타경에 13,955 2번 물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가등기를 하고 이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그런 상태에서 요건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요건 복잡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중간에 여기 요것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B라는 사람이 가등기했어요. B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적어놨죠. 그죠? 순위번호가 4번이야. 요 가등기는. 요거 보니까 B 소유권 순위번호 5번입니다. 요 사이에 보니까 중간 처분. 이 포인트는 그겁니다. 중간, 처분 제한하는, 처분 제한 등기가 있었냐? 없었다. 그러면요. 이 가등기는 완전히 어떻게? 허당이다. 허당.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번호가 막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건 포인트는 뭐 봐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는,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것도 보면 막 그냥 잠깐만요. 소유권 이전, 총권 가등기가 4번이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5번이잖아요. 순위번호는 틀리죠. 순위번호가.
틀리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뭐 같은 사람인데 매매다 그러면 요 사이에 뭔가 비집고 들어간 뭐 틈이 있었나 해보니까 없어요. 없으면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 이거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등기 놔둬도 상관없다. 놔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면 또 그 이후에 소유권 요게 사실은 이것도 지금 이 사건을 이 사건은 말이죠. 제가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동거 사건인데 이게 지금 사기친 거지 뭐 한마디로 이 사건은. 요거 참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이제 나중에 다른 뭡니까 파트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하고요. 이게 법원 경험을 많이 알면요 상대방 사기치기 좋다니까. 근데 사기는 치지 마세요. 이게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라 사기칩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다 말씀드린 것으로 가면 끝났네. 끝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경매 사건인데요. 이게 잠깐만요. 이미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중간 처분 제한 등기가 있었다가 없어진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965 고양 사건이에요. 고양 사건인데 쭉 넘어오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요. 딱 이게 보이잖아요. 가등기 소유권인데 박모 같은 사람입니다. 인수래요. 개뿔도 모르면서 뭐 인수한다고 그래. 인수는 뭔 인수? 그래서 인수네요. 인수는 되는데 이게 인수도 보면요. 진짜 권리를 인수하냐 아니면 허당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허당입니다. 허당. 그러면 한번 법원에다가 우리가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때 말소할 목록상에다 가등기 집어넣어버려요. 괜찮습니다. 집어넣었는데 뭐 담당 경매회장이 이 사람아 이 가등기는 여기 말이죠. 일단 인수사항이야. 왜냐면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건전한권 요게 되거든요. 이거보다 빨리 있으니까 인수잖아 이 사람아. 왜 근데 이걸 말소할 목록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그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죠? 우리는 5마디만 잘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갑니다. 내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뭐 어쩔 겁니까? 봐가지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막 집어넣어버려요. 말소하는 목록에 집어넣어가 법원에서 착착착 말소시키지만 아이고 겉으로 감사하다니 말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비타오백 한 박스 사다 줘요. 근데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건 이제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원본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방송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만약에 가등기권자다. 근데 가등기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는 요 사이에 뭔가 중간 처분 등기가 딱 돼 있다. 이랬을 적에는 저는 막 그냥 길을 쓰고 이 가등기는 뭐 말소시킨다면 말소시키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저거죠. 4번이잖아요. 박모시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에, 아동동이네. 파주에 야동동도 있습니다. 동네 이름이 야시시에 야동동이래, 야동동. 아동동이네, 아동동. 박모시가 되어 있고요. 순위번호가 4번이죠, 그죠? 4번인데 보니까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또 박모시 있잖아요. 이분이,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 가등권자잖아요. 그죠? 매매인데, 아이고, 순위번호 이건 9번이네. 우와. 근데요, 가등기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요 사이에 보니까, 압류가 한 건, 2건 들어왔다 일단 다 말소돼 버렸어. 그러니까, 소유자가 돈을 갚으니까 말소시킨 거 아닙니까? 또 보니까 또 압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이게 중간에 가등기 이후에 봐가지고 소유권 넘었는데 압류가 하나, 둘, 3건 있었다니까. 이게 전부 다 말소시켰다니까. 이거 제가 만약에 가등기권자라면요. 집주인한테 왜 이거 압류 당했어? 이렇게 안 따져요. 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경매가 넘어왔었어. 그래 어리버리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렸어. 그럼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해가지고 처분 제한 등기 있었지?
그럼 난 나중에 본등기 한다 해가지고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있으면 있고, 그죠? 있으면 있고, 뭐가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 있고, 처분 제한 등기가 없으면 없고, 뭐가 없는데 본등기 청구권이 없고, 그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시면 간단하다는 게,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봐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일부러 만들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등기예요, 가등기. 응? 그다음 봐가지고 누가 야 친구야, 네 가압류 하나 딱 걸어놔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기 본등기 청구권에 소유권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냥 매매를 통해서 A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저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소유권이니까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뽑아요. 대출 뽑아가지고 뭐 경매가 진행한다 이거지. 그럼 진행된다 하더라. 그러면 봐가지고 만약에 B라는 사람 낚시를 받잖아요, 그죠? 잘 받았다. 야, 근데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내가 본등 깨버릴게. 그냥 뿅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결국 뭐다 봐가지고 이 물건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는 소유권을 상실해버리고, 상실하게 되면 또 자기가 지 돈 다 냈으니까 배당길래 배당 받아가면 배당 요구 채권자한테 돌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완전히 그냥 에이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면 말짱 꽝입니다. 하기서 버스 지나가면 택시 타고 가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현재도 이런 식으로 가등기 되고 다음에 그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된 거, 그런 유행 물건들 지금도 꽤 솔직히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선순위 가등기 하면 그 경매 정보지상에 있잖아요. 선순위 가등기 해가지고 물건 검색해 보시라니까. 그런 물건 꽤 많이 나온다니까. 그런 물건에 있어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이번에 컨설팅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저희 그 유튜브 시청자이신데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건 뭐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지. 근데 그 가등기권자가 돌아가셨는데 어떡할까요? 그건 가등기 놔둬도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방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입니까? 4월 이제 24일이죠? 4월 24일 날은 이제 실전 이제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강의할 때 신나요. 아주 재미가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정지상권에 가서 정말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지분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 법정지상권 해가지고 이거 좀 알아 넣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보면 아주 간단한 게 뭐냐면요.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냐면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나는 당신 같은 엄마가 없어.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이게 법정지상권 면법 360 몇 종가 저 법정도 잘 몰라요, 제가. 약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가압류 설정될 당시에 뭐가 있으면 이 간섭상의 법정지상권이.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난 당신 같은 엄마 몰라. 이런 식으로 그것만 딱 잡아버리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4월 24일 날입니다. 73강 법정지상권부터는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결석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버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재미없는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